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와 함께 시장 흐름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코로나 환자 증가 수가 굉장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2차 팬데믹 공포들이 커지고 있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코로나가 사실은 발발하고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다가 부양책을 쓰면서 주가를 더 높은 곳으로 올리게 됐죠. 그렇지만 코로나가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고 백신이 나올 것 같으면 주가를 끌어올렸던 미국 시장인데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8만 명 정도 감염이 나오죠. 지금 대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대선에서 트럼프는 코로나 뉴스는 다 가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8만 명 넘게 계속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코로나가 결국 미국 시장에는 이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 시장은 다시 한번 2차 팬데믹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백신이 빨리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백신 임상 과정에서 계속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시장의 하락이 또 한 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에 이슈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상승 재료는 부양책 외에는 없고 그 외에는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 할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이 부양책도 너무 오랫동안 합의를 못 가져왔고 물론 대선 때문에 서로의 표를 위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좀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부양책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이 부양책에 대한 카드가 시장에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또 이로 인해서 시장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던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재료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 새로운 상승 재료가 나오든가 아니면 신규 악재가 나오든가 아니면 기존의 악재가 다시 두각되든가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 2차 팬데믹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하방 압력으로 가져온다면 새 백신이 완벽하게 시장에 출현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결국 미국 시장은 지금 상승 쪽에 무게를 실기보다는 하락 쪽에 배팅이 가능한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아마 100% 가능성 언급도 제가 한번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뉴스의 파동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뉴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어떤 뉴스가 시장을 이끌어가겠구나 하라는 그 파동이 일어나는데 그 신규 파동이 나오질 않아요. 신규 파동이 나오지 않고 사실 신규 파동이 나오려면 항상 뉴스가 살짝 흘려주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가 전혀 없고 지금은 묵혀있는 뉴스가 계속 시장을 흔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만약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묵혀있는 재료가 주가를 끌어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어저께 많이 하락을 했죠.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정상적인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20주선에서 아랫꼬리가 생겨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위치가 굉장히 달라요. 여기서 20주선에서도 지지를 못했잖아요. 한 번 여기서 했었고.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추세 연장선이기 때문에 20주선에 대한 부분이 여기와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지점에서는 6주 정도의 조정을 주고 급락을 했는데 지금은 몇 주입니까? 거의 8주 이상을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쌍봉 차트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일봉으로 보면은 주봉으로 보면 위 고점이 있고 또 고점이 있으니까 이 고점에 대한 쌍봉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월봉으로 한번 잠깐 좀 보면 월봉으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월봉으로 보면 지난 고점에 대한 연장선 부분에서의 고점이 연출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5월선이 무너지게 되면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에서도 역시 같죠. 주봉도 똑같습니다. 어저께 하락하다 아랫꼬리가 생긴 부분이 일단 5주선은 이탈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5주선 이탈하고 후행 스푼으로 완벽하게 쌍봉을 만들어서 대선이 다가오고 있죠. 그 대선에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주가는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심을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에 넣어주고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항상 뭐냐면 기대치의 반대로 갔어요.
트럼프 때도 트럼프가 되면 급락할 거라고 했었는데 트럼프 되고 2.5% 뺐다가 바로 역사적 신고점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다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방어할 카드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도 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를 더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책이라는 것이 좀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없는 거를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제 실망을 하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을 보면서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의 강대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많이 없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원달러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달러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그 강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1130원이 붕괴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원달러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달러는 그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원달러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평가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어쨌든 원달러가 현재 1130원이지만 과거의 주가가 2200 전후에서의 움직임을 보일 때 그때의 원달러 차트를 잠깐 볼게요. 그때 차트를 잠깐 보면 지금 이게 코스피거든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 과거의 요 지점이 아주 중요했어요. 요는 2011년도거든요.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가격 박스권이었어요. 박스권이었는데 요때의 그 원달러가 얼마냐면 1060원에서 80원 사이에서의 오락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30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70원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사실 이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원달러가 내려오면 위험자산이 강세로 갈 거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지수가 2228부터 이 1700 사이에서 1704에서 1080원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원달러 1130원 기준으로 지금 지수는 어쩌면 아주 정확하게 맞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의 원달러만 가지고 주가의 방향성을 논하는 건 되게 잘못됐을 거다. 자, 문제는 뭐냐면 수출 기업이 비상에 걸릴 수 있죠. 그동안 원달러로 인해서 수출 기업이 흑자를 많이 냈어요. 그 흑자 중에서 이제 뭐냐면 수입을 줄이면서 흑자를 좀 늘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게 현재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원달러가 더 내려오게 되면 흑자가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주가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는 상승하지 못했어요. 못했고 원달러를 가지고 무역 전쟁에서 버텼다는 우리나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원달러가 더 내려온다? 그럼 굉장히 어렵죠. 물론 바이든이 되면 또 다를 수 있어요. 바이든은 공정무역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좀 원달러 1130원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다. 1060원을 가도 상관이 없을 거다.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수출에 대한 문제는 고민할 수 있지만 주가가 급반도로 갈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원달러가 강세로 가더라도 시장에 대해서는 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804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 급락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차트가 잘 안 나오네요. 이제 코스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 804포인트가 무너진 그 시점에서 반등이 현재 들어왔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개미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결국 3억 양도세에 대한 대주주 요건이에요. 그들이 더 이상 이 주식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향후에도 매물 출회가 상당히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매물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지금의 위치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기관들도 이런 부분을 미리 간파하고 먼저 물량을 버리는 거다. 결국 개미들도 그 물량이 추후 따라서 나올 공산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은 약간 쌍봉이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근데 양운을 뚫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양운을 뚫고 올라갔다 다시 양운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어쩌면 기술적으로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쪽에 오히려 더 매매를 하는 게 더 현명하고 코스닥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도 지금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내려오지 않을 때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뉴스 하나에 어떤 종목의 뉴스 하나에 그 종목을 급등으로 끌고 가서 주가를 방어한 경우가 있어요. 요걸로 그렇죠. 삼성물산 급등해서 주가 방어했죠. 어저께. 또 오늘 뭐가 있습니까? 기아차 급등해서 주가 방어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장이 재료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거고 과거의 모습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